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기대하고 있는 김정숙이 이제 곧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을 말이죠. 이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다. 요 내용이 지금 막 속보로 떴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제는 뭐 박물관장까지 지금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곧 이 김정숙이를 부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로 뭐냐, 이 샤넬 자켓 때문에 이제 부른 것이죠. 자, 핵심은요, 샤넬 자켓을 2018년도에 10월달에 불란서 국빈 방문 때 입었어요. 자, 이걸 입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요거 내가 다 반납한 것이었다. 요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게 반납한 게 아니고, 왜냐, 별도로 샤넬에서 제작해서 우리 이제 한글 박물관 쪽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반납한 것을 샤넬 측에서 돌려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이 박물관 측에다가 이 한글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한 것이 딱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립한글박물관 관장을 소환 조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은 좀 복잡해요. 제가 쉽게 이렇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운영위가 난장판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후에는요, 좀 비교적 조금 소란은 있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동안에 야기됐던 논쟁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여과 없이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속된 말로 쪽팔려버린 거가 됐죠. 자, 그래서 해병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경로했느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김진표가 쏘아 올렸잖아요. 이거 조작했느냐. 자, 그 다음에 디올백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유전 이 개발 문제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느냐 등등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은요.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속 시원하게 아주 화끈하게 대답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직 90년대 전직 서울시장의 아들이, 야, 이거 좀 정신병자인가 싶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말이죠, 이 와인병으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갈비가 파오르고 이빨도 나가고, 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 합니다. 검찰 법원에서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도주 우려가 작다. 야, 참 이 판사들 정말 문제예요. 이 판검사들 이거 참 이거 없어지지가 않으니 참 큰일 났어요. 이번에 강우중이 조남관이 선정을 했는데, 조남관이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말이죠. 전직 서울시장 아들이 아니라 뭐 대통령 아들이라도 이거 구속사유가 분명하면 구속이 집행돼야죠. 이 코에 대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라는 이 구속영장. 이게 관련,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지침. 이게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규 좀 자제 말이죠. 제대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라. 이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요 지침,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관들이 맥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근데 판사 치도 나가면 또 전관이 되고, 검사 치도 나가면 전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악습의 고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거는요. 지금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요. 2018년도 10월에 파리에 갔을 때 입은 샤넬 재킷입니다. 이 샤넬 재킷 수석 디자이너가 한글로 이루어진 원단. 그러니까 원단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석 디자이너가 이 한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 샤넬 이 원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2015년도에 그런 이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2015년에 있었던 이 행사, 2015년도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요. 2015년도 5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크루즈 컬렉션하고 이제 한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칼 라거벨트라고 하는 수석 디자이너가
한글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분이 그래서 이제 한글 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단으로 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걸 지금 김정숙이한테 국빈 방문 때 이제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 그러면은 이거를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납을 하고 지가 딱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줬어. 돌려줬더니 지금 샤넬 측에서 우리한테 전시하라고 다시 보내왔어. 이게 청와대 해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샤넬 코리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의 옷을 제작을 해서 별도로 이 전시용으로 한글 박물관 측에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요게 전시된 옷입니다. 이거 뭐 샤넬, 마드모아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옷들을 보면은요. 이 한국 말들을 보면 샤넬, 깜봉, 그다음에 마드모아젤, 그다음에 서울, 까멜리아, 코코, 한국, 가브리엘 요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말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요, 2022년도 요 때는요, 이게 서울 공항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숙이가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시됐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결국은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왜냐면은요, 한국납사제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한국납사제연맹이 2018년도에요. 도대체 이 김정숙이 옷값이 어디서 나온 거느냐? 이거 특활비를 쓴 것이 아니냐? 이거를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 관련 정보사항을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요. 시민단체 손을 들어줘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승소 판결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청와대에서 이거는 뭐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으로 전부 다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재킷이 이루어진 게 된 게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서 복잡해지니까 뒤늦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요거를 대통령 샤넬 코리아에서 별도 옷을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문체부에서 이 한글 박물관 측에다가 이 샤넬 코리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접촉을 해서 이 기증 문제를 한번 잘 처리해라. 검토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한글 박물관 측에서는요. 이 옷이 이게 김정숙이가 파리 갔을 때 입은 옷이로구나. 요렇게 알고 기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이제 딱 문제가 되니까 이 탁현민이 요런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요런 식으로다가 언론에 밝혔어요. 자, 탁현민이가 있는 게 그게 2022년도 3월 달이 되는데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옷을 빌려 입고 다시 돌려줬다. 그랬더니 샤넬 측에서 한글로 디자인 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기증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당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취재를 들어갔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당연히 취재를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샤넬이 기증한 옷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가 입은 옷하고는 다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샤넬 코리아 측에서도 별도로 한국 측이 요청해서 지금 이거를 제작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한국 측에 기증한 것이다.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 한글 박물관 관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박물관 관장을 소환해서 이건 뭐 참고인 소환이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이 한글 문장, 한글 이 패턴, 요게 완전히 다른 게 딱 눈에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네티즌 같은 데서 이건 한국 패턴이 다르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김정숙이가 2018년도 10월에 파리에 갔을 때 빌려 입었던 옷, 요거는요, 지금 현재 샤넬 패트리모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명히 김정숙이가 이제 거짓말한 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2부, 조아라 부장검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김정숙이도 포토라인에 쓸 날이 머지 않았다. 예,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예, 요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숙이는요, 지금 이제 부르면 지금 뭘부터 조사해야 되느냐? 저 옷 장신구, 요런 것도 지금 이 특활비 사용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샤넬 옷 대여를 받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제작을 받았느냐 등등, 예, 요런 지금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요런 것도 지금 법조에서는요, 이건 무조건적 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대통령실, 즉 운영위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실에 주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답변하고요. 그리고 장호진, 죄송합니다. 안보실장. 그 다음에는 김태호, 지금 이제 1차장이죠. 이런 분들이 답변을 했는데 아주 잘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이 제일 큰 게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경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공수처까지 넘어간 거, 이거.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랬더니 경로는 없었다. 경로나 진노선은 들어본 지가 안 됐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 해병대 순직 사건에 관해서 안보실 1차장도 경로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예,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고민정 같은 경우가, 그러면 곽상원 의원이 경로서를 여기 보도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 어이가 없을 때는 그 대답 안 해. 장치 별걸 다 묻고 있어요. 망신당한 거죠, 고민정이. 자,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7월 31일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사이에 이루어진 다수의 통화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매우 정상적 소통이었다. 이렇게 오늘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요, 그때는 이제 안보 관련 사안, 이게 굉장히 위중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ICBM 발사, 그리고 이제 미군 병사 월북 사건,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리고 또 한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런 안보 현안이 집중된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안보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권영진 의원, 우리 국민님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예. 이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고 책무다. 제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우연 사항이 분명한데도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우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 그러면서 특검법은요,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저의 기본 입장이고,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관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즉 특검적 성격을 지닌 기관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특검을 도입해? 그러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 모양이 아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요,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의 정당한 지적 보류 지시 명령을 갖다가 박정훈이가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격려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요 특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박정훈이가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정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전원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고 실체적 증거는 전혀 없다. 반면에 박정훈의 항명 부분은요,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았느냐.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안보실 회의 7월 30일 날 직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70 사용자가 누구냐? 요것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따졌어요. 그랬더니 정진석 실장이 그거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옳은 지극히 옳게 지금 옳은 방향의 입장문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이태원 참사 이거에 관해서 이제 김진표가 이거를 갖다가 문제시하면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요거는 한마디로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동훈 홍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 야, 이렇게 지금 이제 김소영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동훈 수석한테. 그랬더니 이동훈 수석은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걸 김진표가 말이죠. 이태원 참사가 이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사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이제 이 책에다가 이제 본인의 이 책에서 이걸 주장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터져 나온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책을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아주 소수 의견에 대통령이 빠져서 결정하는 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뒤로 살짝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김 여사 디올백과 관련해서는요. 포장 그대로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안에 보관 중에 있다. 자, 그리고요. 디올백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천안함이가 물어봤더니 이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예, 그리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이 이 인간에 관해서는요. 이거는 불법적인 녹취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고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예, 요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대공용의증을 갖다가 반드시 캐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디올백, 그 다음에 경로설까지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이 제일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표 의장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전직 90년대에 서울시장 했던 분의 아들입니다. 요 아들이 자기 부인을 이 와인병으로 때렸어요. 머리를 내리쳐갖고 치아를 부러뜨리고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거의 지난달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전직 서울시장의 부친이 전직 서울시장이었고, 현재 이 사람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견기업 회장인데 부인을 갖다 이렇게 때려? 야, 이거는, 그래서요, 이 지금 와인병이 깨지고, 그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가 부러져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예,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에서 도망쳐 나왔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A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이런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달 초부터 요 A씨와 관련된 사건 관계들을 불러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중점으로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최근 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요 A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야,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미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이 대선 토론 27일 날 완전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족들이 말이죠. 이 바로 어제죠. 30일 날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요 가족 회의에서 결론 그래도 나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나가지 말라. 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지금 부인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오늘 NYTG 보도를 보면은 이제 부인 이외에도 이 아들도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들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서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퇴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론했다고 하는 다른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별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해명하는 게 좋은지 예, 이런 지금 방안을 갖고 고민 중에 있고요. 대신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 관여한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아니타 던, 그다음에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 론 클라인, 그리고 모의 토론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았던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이 바이든이 출마하면 안 된다.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비판론이 그중 거세게 되어 있는데요. 예, 출마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이번에 CBS 여기에서 이제 최근 6월 28일에서 29일 조사해 봤더니 무려 72%나 된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기간 2월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이니까 넉 달 전이죠. 이때는 반대가 63인데 72%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그만큼 커졌고 이번 토론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나는 출마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제 사퇴 문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그 정치권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겠고 또 언론에서도 제기하겠지만은요 바이든과 질 바이든 여사의 생각 그리고 아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